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정리 시간이고요. 저희가 배웠던 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클래스에 대한 문법이고요. 클래스. 자, 클래스는 이제 제가 정리도 할 겸 말하지 않은 것도 조금 하고 할게요. 클래스는 객체의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객체가 어떤 성질인지에 대해서 명시하는 거라고 했어요. 객체가 어떤 성질인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어떤 성질에 대해서 이상한 게 나오네요. 그렇죠? 자, 성질인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대표적으로 PID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PID. 그냥 제가 이거를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이제 펜으로 할게요. 자, 우리 이 친구. 자, 이 친구가 타입이고요. 어떤 것에? 객체라는 것에. 객체는 우리가 뉴연산자로 요 객체의 생성자를 호출하면 객체가 되는데, 우리가 a.constructor 자, 이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어차피 생성자는 하나밖에 없고 하나뿐이고, 그러니까 요 A를 생성자인 것처럼, 타입을 생성자인 것처럼 이렇게 붙여서 쓰자. 어떻게? 우리가 컨스트럭터라고 쓰기에는 너무 기니까 타입에 이렇게 해서 생성자를 바로 호출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그래서 요거 자체가 뭐예요? 생성자예요. 그래서 뉴연산자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해요. 자,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해요. 자, 이때 요 객체에 A라고 할까요? 네, 초록색으로 쓰지 말고 초록색을 쓰지 말고 까만색을 쓰죠. 자, 필드가 있는데, 우리가 필드 접근자 뭐였죠? A하고 필드를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죠? 그쵸? 점이었어요. 점. 그쵸? 요 닷이 필드 접근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접근할 때 이 A의 하위 접근자를 접근하고, 요 A에다가 무언가를 정의하고 싶잖아요. 자, 정의하는 방법이 있대요. 자, 정의하는 방법. 자, 그게 뭐였냐면, 요 컨스트럭터에서 내부에서 어떻게 정의해야 돼요? 자, 요 컨스트럭터 내부에서
클래스 내부 필드 접근자인 this를 써서 점이라고 해서 내가 작성하고 싶은 뭐 name은 경민, this 점 나이는 38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요게 뭐예요? 클래스 내부에서 나 자신의 필드를 접근하는 요거는 필드 접근자, 그죠? 자, 둘 다 필드 접근자인데 요거는 클래스 내부에서, 얘는 점은 뭐예요? 객체가 나의 하위를 접근할 때 쓰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 이렇게 하죠, 그렇죠? 나 자신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경민 age를 name age에다가 정의해 놓으면, 여기서도 어떻게 name age를 name 또는 age를 접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생성이 되는 거죠. 정확히는 생성이 된다고 했어요. 자, 또 지나가듯이 내가 요 A에다가 이런 필드들 중에 함수를 정의할 수도 있어요. 함수. 자, 함수를 정의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add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펑션을 써야 돼요? 펑션을 쓰지 말아야 돼요? 클래스 안에서는 생략하고 가로하고 이렇게만 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유는 클래스가 신문법이고 요 펑션이라고 쓰는 게 귀찮아서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새로 만들 때는 요걸 지웠어요. 그래서 클래스가 신문법이고 새로운 문법이고 펑션을 지우고 그냥 이름에 소가로에 스코프 중괄호 이렇게만 쓰면 요게 뭐예요? A의 함수가 정의가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내가 A에 add가 있기 때문에 A.add를 할 수 있어요. 만약 여기 매개 변수 하나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하나를 받아야 된다. 그럼 여기다가 10 이렇게 보내야 되죠. 함수도 엄연히 따지면 필드예요, 그렇죠? 필드. 그런데 우리가 함수를 학문적으로 필드가 아닌 것처럼 구분을 해요. 아시겠죠? 필드가 아닌 것처럼 구분을 해요. 어떻게? 자, 클래스에는 어떤 게 있다? 필드와 함수가 있다. 자, 이때 필드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요 name과 age. 그죠? 함수는 이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add. 그죠? 그래서 사실 요 필드라는 말은 조금 더 큰 영역의 얘기예요. 큰 영역. 자, 필드란 말은 요 두 개를 포함하는 말이긴 한데, 자, 어떤 사람들은 요 두 개를 구분하는 말로 쓰이기도 해요. 요 함수랑 요 내부적으로 함수가 아닌 것, 그죠? 함수랑 함수가 아닌 것. 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고 계세요. 구분하고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배웠던 건 뭐냐? 우리가 A라는 이 친구의 A라는 이 친구, 자, 이 친구한테 name이랑 age를 만들어 놓고
재사용 name이랑 age를 매번 또 다른 클래스에서 다른 타입에서 name age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재사용하는 방법이 있더라. 우리가 클래스를 A라고 만들고 클래스를 B라고 만들고 자 여기에 컨스트럭터로 그냥 컨스라고 할게요. this 점 A는 10이라고 만들고 this 점 B는 20이라 만들고 this 점 C는 30이라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함수도 막 만들어요. add도 만들고 멀트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등등등 뭐 이런 기능을 만든 계산기예요. 계산기.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회사에서 이 계산기가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야 됐네요. 업그레이드 버전. 자 기능은 똑같은데 기능은 같은데 출력이 다르게 됐네. 출력. 자 여기에 기능은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은데 여기에 출력하는 함수만 추가를 할 거래요. 출력. 프린트를 좀 다르게 할 거래요. 화면이 좀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 세대에 맞게 이렇게 깜찍복잡하게 이렇게 하트도 나오고 그쵸? 별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계산기예요. 그쵸? 여기다가 결과는 이러면서 그쵸? 결과는 하트 하면서 120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아기들이 좀 좋아할까요? 그래서 요거는 다 그대로인데 다 그대로인데 뭐만 다른 거예요? 요 프린트만 요 프린트만 달라요. 요 프린트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개발자들은 요거를 다 새로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죠? const 하고 여기서 A는 B는 C는 여기 add 멀트 그쵸? 다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쵸? 또 회사에서 이렇게 했어요. 자 또 회사에서 계산기를 또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자 이번엔 공학 계산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학 계산기 또 클래스를 또 해서 C를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기능을 추가했어요. 뭐 공학 계산기니까 뭐 로그도 할 수 있고 그쵸? 뭐 사인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뭐 기능들을 막 추가를 했어요. 또 이렇게 해서 또 계산기를 또 만들고 또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가 계산기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이렇게 열심히 계산기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다 계산기예요. 그렇죠? 계산기 3, 계산기 4, 계산기 5. 그래서 계산기를 총 종류가 50개 가지고 있어요. 50개. 자, 이런 식으로 50개를 만들었는데 자, 우리가 타입을 연산을 할 때 실수로 하고 있었어요. 실수로. 연산을 실수 타입으로 연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거야. 항의. 아 이거 자꾸 내가 1.2 더하기 1.3 하니까
결과가 1.5000001이 나와.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1.2 더하기 1.3은 뭐예요? 1.5죠. 아, 2.5죠. 죄송해요. 2.5죠. 근데 2.500000001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실수의 연산은 정확성이 떨어져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의 연산을 하실 때는 조심을 해야 한다. 또는 연산 자체를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근데 우리가 이미 회사에서 다 뭘로 했어요? 연산을? 여기 지금 써져 있는 요 A, B, C가 다 뭐예요? 실수였어요. 실수. 이게 다 실수예요. 여기도 실수고 여기도 실수고 여기도 실수고 다 실수예요. 난리가 났어요. 항의가 빗발치. 항의가 빗발치. 아, 이거 지금 난리 났어요. 게시판 난리 났어요. 게시판 난리 났어요. 업데이트 해내라고. 내 것만 그런 거 아니네? 너 거도 그래?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요 계산기 50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밤새서 다 고쳐야 돼요. 그렇죠? 계산기 50개 밤새서 다 고쳐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 우리 똑똑한 직원 한 명이 자, 몰래 이런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자, 몰래 이런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자, A에다가 계산 코드를 다 만들어 놓고, 자, A에다가 계산 코드만 만들어 놓고, 다 이것을 상속받아 썼어요. 그래서 모든 계산기는 계산하는 코드가 없어요. 추가 기능만 있어요. 추가 기능. 예를 들어 여기는 깜짝복직하게 출력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공학계산기에서는 여기서 있는 A, B, C로 로그 사인만. 그쵸? 또는 뭐 그래프를 그리는 거나 등등.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 뭐예요? 기본 계산은 다 여기 A라는 클래스가 다 하고요. A가 다 하고 나머지 클래스들이 그쵸? 나머지 클래스들은 그냥 추가 기능만 했어요. 추가 기능. 우리 누가 똑똑한 직원. 자, 경민이 그쵸? 경민이. 자, 우리 경민 직원이. 자, 똑 떨어지는 경민 직원. 자, 그래서 그날 밤에 누구만 수정해요? 자, 요것만 수정했어요. 자, 너 실수가 좀 별로니까 인트로 바꾸자. 인트는 10억밖에 연산이 안 되니까 너 빅인트라는 타입이 있던데 여러분들 아직 잘 몰라요. 자, 빅인트라는 타입으로 하자. 자, 빅인트라는 타입으로 연산을 하자. 자, 요것만 바꿨더니 어떻게 돼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동작을 했어요. 그럼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자, 50개는 다 A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나머지 50개는 기능이 없어요. 누구만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A만 기능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A만 바꿨더니 해피엔딩으로 그날은 일찍 퇴근했어요. 그래서 그날 경민 직원은 보너스로 500만원을 받았어요. 해피엔딩이었죠. 해피엔딩.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실제로 상속이라는 걸 잘 쓰면 여러분들이 야근을 줄일 수 있더라. 그죠? 객체지향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에서. 자, 객체지향 문법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 안에 가장 중요한 논리가 제일 뭘까요? 상속도 중요하고 제가 변수에서도 했었고
다음에 함수에서도 했던 얘기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좋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 캡슐라라는 얘기도 나오네요. 와, 캡슐라. 자, 캡슐라. 그쵸. 박수. 이야. 자, 정답을 얘기해야죠. 캡슐라도 좋고요. 상속도 좋은데, 아이고. 제가 뭐 때문에 야근을 안 한다 그랬죠? 재사용을 했기 때문에, 재사용.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사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객체지향 문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입을 만들어 놓고 이 타입을 재사용을 했죠. 우리가 변수도 어떻게 해요? 재사용을 하고 함수도 어떻게 해요? 재사용을 했죠. 그러면 프로그래머의 덕목은 뭐예요? 재사용하는 코드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이게 프로그래머의 덕목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코드를 재사용하게 잘 쓰느냐.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코드를 아름답게 작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요 부분. 자, 웃기죠, 그쵸? 무슨 미술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쵸? 코드를 아름답게 작성할 줄 알아요. 이 아름답다는 거는요, 막 깜짝복직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심플하면서도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함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들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코드로 집합해야 돼요.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코드는 재사용하기 힘들어요. 이 아름답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최대한 깔끔하게, 심플하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그렇게 해서 이 코드가 재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프로그래머의 덕목이고,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객체지향 문법이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변수나 함수, 그리고 캡슐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재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것들이에요. 캡슐화도 맞는 얘기죠, 그쵸? 캡슐화도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함수의 코드를 누군가가 접근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누가 이 중간 단계를 이렇게 접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는 어떻게 돼요? 이 부분만 딱 재사용할 수 있죠. 내가 이 부분들을 누군가가 계속 바꿔대면 이 코드가 재사용될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캡슐화도 재사용하기 위한 문법의 하나죠. 그 객체지향 문법 중에 캡슐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라이빗화라고 불러요. 프라이빗화. 외국에서 프라이빗은 뭐예요? 개인적인이죠, 그죠? 개인적인. 근데 이제 개인적인 것 말고 보안을 의미해. 보안. 그죠? 보안. 무언가 보안을 갖는 것을 프라이빗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프라이빗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법적인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문법적인 방법. 그렇죠? 변수를 작성하고 함수를 작성하고 객체를 작성하고 객체를 작성하기 위해서 타입을 작성하고 있죠?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타입을 작성하고 그 타입으로 객체를 생성하고 있죠? 재사용에 해당하죠. 우리가 변수를 명시함으로써 데이터를 재사용하고 우리가 함수를 명시함으로써 뭘 재사용해요? 우리가 함수를 명시하면 뭘 재사용해요? 연산을 재사용하죠.
연산의 집합이죠, 그렇죠? 연산의 집합. 변수는 뭘 재사용한다고요? 데이터를 재사용하죠. 데이터에는 어떤 게 있어요? 자, 데이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데이터에는 두 종류의 데이터가 있어요. 컴퓨터에. 오,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자료형? 자료형이 있죠, 그쵸? 자료형 나오면 또 뭐가 딱 나와요? 그쵸, 기본형이 있죠. 자, 기본형은 어떤 자료예요? 어떤 데이터예요? 수죠. 수로 된 연산이 가능한 데이터죠. 그쵸? 자, 기본형, 자료형은 뭐예요? 참조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참조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기본형의 범위를 조금 다르게 봐요. 자, 기본형 데이터의 범위를 조금 다르게 봐요. 자, 어떻게 보느냐? 수고 연산할 수만 연산. 자, 이렇게 연산의 범위를 빼고 봐요. 빼고. 자, 리터럴 데이터까지만 봐요. 리터럴 데이터까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야, 문자열은 절대 기본형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문자열을 가지고 기본형을 만든 것에 대해서 자, 이거는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자, 우리 자바스크립트는 기본형을 어디까지 본 거예요? 리터럴한 데이터까지, 수로 된 데이터까지만 본 거예요. 수로 된 데이터까지만. 연산은 뭐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눈 나머지, 요런 수학적 연산이 되는, 자, 요런 것이 기본형이다. 그죠? 요렇게까지 하는 것이 기본형이다 라고 하는 언어가 있고, 자바스크립트는 아니다. 리터럴한 것까지만 기본형이다. 이렇게 보는 그죠? 그렇게 보는 견해인 거죠.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는 문자열을 기본형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언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자바 같은 언어예요. 또는 뭐 C나 뭐 C++이나 이런 데서는 문자열은 절대 기본형이 될 수 없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 기본형이 될 수 없어. 연산이 안 되는데, 그렇죠? 연산이 안 되는데. 수만 돼. 아무리 자료가 리터럴해도 0101로만 되어 있어도 010101 아주 기본 데이터만 되어 있어도 연산이 안 되면 그건 기본형이 아니야.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자바스크립트 입장은 저장의 관점에서만 보는 거죠. 저장의 관점. JS 입장은 저장의 관점에서. 저장의 관점에서. 그렇죠? 다른 언어는 수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있죠. 집착. 수는 어때야 돼요? 연산이 가능해야 되니까. 집착하는 경향.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쭉 해봤고요. 데이터에는 자료형과 기본형이 있다. 자료형과 기본형이 있다. 기본형은 수로 된 데이터다. 그런데 이제 문자열은 기본형인 이유가 리터럴한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우리 어제 했던 얘기 중에 함수 호이스팅 얘기했어요. 함수 호이스팅.
자, 호이스팅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그쵸? 이렇게 끌어당겨서 예를 들어 아래쪽에 있는 것을, 그쵸? 아래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끌어와서 위에서 이렇게 쓰는 것을 호이스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호이스팅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는데, 순차적으로 코드가 세미콜론이 써져 있는 것을 순서대로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let a는 10이라고 해놨는데, 그쵸? 내가 위에서 로그 a라고 하면 호출되는 게 정상인가요? 정상이 아닌가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정상. 그런데 함수가 되더래요. 함수가 어떻게? 함수가 내가 여기 이게 지금 쓰기가 참 편한데, 이게 참 편한데 색깔이 너무 그거 하죠. 그쵸? 안 보이죠? 그냥 이렇게 하죠. 자, 함수를 내가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 놓으면 요 친구를 코드가 아무리 많아도, 내 코드가 아무리 많아도 누가 V8 엔진, 현재 크롬 엔진이에요. 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이 친구를 먼저 본대요. 이렇게 먼저 보고, 여기 함수가 있네 하고 함수를 메모리에 먼저 저장한대요. 함수를 이렇게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한대요. 그래서 함수가 아래에다가 선언이 되어도 위에서 이렇게 호출이 된대요. 그쵸? 아까 여기서 let이 a로 20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로그 a라고 했을 때 오류가 떴는 건데 여기서는 오류가 안 뜨는, 자, 요런 게 뭐다? 호이스팅이다. 이유는 엔진이 일을 해서 그런 거예요. 엔진이 함수를 미리 저장하는 일을 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요런 호이스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순차적인 언어기 때문에 순서대로 실행돼서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나가듯이가 아니라 중요한 얘기였는데, 자, 변수 호이스팅은 왜 생기는 거라고 했죠? 변수 호이스팅? 변수 벌의 호이스팅은 왜 생긴다 그랬죠? 벌인데 버스라고 했네요. 자,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어떻게? 자, 스코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벌 A는 10이라고 했는데 다른 스코프에서 내가 A를 20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 또 로그 A라고 해서 출력도 돼요. 두 개 형제인데 요런 일이 왜 생긴다 그랬죠? 변수 호이스팅이 얘가 지역에 선언된 게 아니다. 지역에 선언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체 영역, 이걸 우리가 전역이라 불러요. 전역에 윈도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요 전체 영역에 윈도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a는 10이라고 해놓는 거예요. 이 벌이라는 명령어는 나 이 안에서만 쓰는 A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의 A는 10이라고 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쓸 수 있어요. 자, 전체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변수의 호이스팅이에요. 변수의 호이스팅. 그러면 내가 벌을 언제 쓸 수 있을까요? 벌을 쓰고 싶어요. 언제 쓰면 좋을까요?
내가 벌은 무조건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개발자는 근데 뭔가 써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쓰면 될까요? 지역에서 전역에다가 선언하고 싶을 때 내가 전체 영역에 어떤 데이터를 지역에서 선언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벌을 쓰면 문제없이 되죠. 그쵸? 전역에다가 데이터를 선언하고 싶을 때는 벌을 쓰면 된다. 자, 그래서 쉬었다가 30분까지 올게요.